자, 볼게요. 우선 캡컷 실행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리고 소스 가져오기. 그런 다음에 제가 드린 소스가 총 4개죠. 그죠? 하나는 BGM, 하나는 효과음, 그리고 또 하나는 레퍼런스 영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스 영상. 이렇게 4개. 자, 그리고 레퍼런스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잠깐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할지를 잠깐 보면 이 앞에 지직 하는 거 있죠? 일단 요거는 우리 효과, 편집 효과 중에 있는 친구를 이용할 건데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효과가.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없으면 비슷한 거 그냥 찾아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직하는 거는 우리 제가 드린 소스 효과음 있죠, 효과음. 그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영상이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있죠. 우리 영상 할 때 이렇게 돌려 들어갔잖아요. 그건데, 그 전에 뭐부터 해줘야 되는가 하면, 순서가, 지금 여기 영상 소스가 있죠, 영상. 이게 2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 소스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전체 시간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듀레이션이 30초짜리예요. 근데 원래 소스는 30초보다 짧거든요. 그래서 얘를 30초로 늘려주고, 그리고 윗부분을 마스크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위치 조금 이동해 준 다음에 그거를 하나 복사해서 위에다가 돌려놓고 그거 2개를 포카 클립으로 묶어주고 포카 클립으로 묶은 친구를 돌리면서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말로만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대충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지금 제가 가이드를 대략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업할 때 가이드가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레퍼런스 영상이 그 가이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자 삐르르 날려 들어오는 거 있죠? 요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텍스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중에 이 효과가 있으면 쓰면 좋은데 없으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거 다른 거 골라 쓰시면 비슷한 거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거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로 위에 날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클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크기 조절하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디테일이 더해지는 부분이 나머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마스크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방법적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제가 드린 소스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하면서 계속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건데 저하고 같이 하는 내용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아도 여러분들 진짜 웬만한 컨텐츠 만드는 데는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보면 어떤 거는 약간 뭐가 있어요. 약간 브이로그 느낌. 그죠? 뭐 인스타 감성 느낌으로 잡을 수 있고 또는 뭐 있어요? 시네마틱 인트로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컨텐츠는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컨텐츠 만든다면 어느 쪽에도 인트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정심한 거 보면 약간 사이언스나 그럼 미스테리한 약간 이런 컨텐츠나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그죠? 약간 과학 근데 뭐 정보 컨텐츠 이런 것도 괜찮고 하여튼 사람의 시선을 끌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소스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올게요. 소스 영상. 자, 소스 영상 갖고 왔죠? 소스 영상 길이가 얼마짜리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클립의 시작과 끝점 한 번으로 이동하는 방법. 키보드에서 뭐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현주씨? 키보드에서 뭐 누르면 키보드 방향키 아래 위 누르면 아래 위. 키보드 방향키 아래 위. 그러면 클립의 인저 마우스 쪽으로 한 번에 이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좌우키 누르면은 한 프레임씩 가고 Shift 좌우 누르면 어떻게? 10프레임씩. 이제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할 때 이렇게 툭툭 눌러보면 바로 한 번에 확인이 되죠. 소스 영상은 보면 18초 21프레임, 레퍼런스 영상은 30초.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소스 영상을 30초로 만들어주면 되죠. 영상의 길이 조절하는 건 어디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먼저 소스 클립을 선택하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속도로 들어가면 속도와 기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영어 버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속도는 스피드라고 되어 있고 기간은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듀레이션. 그래서 스피드는 1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지금 이제 원래 얘가 갖고 있던 재생 속도, 이게 1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요거는 재생 시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재생 시간은 얘가 만약에 정상적인 100%의 속도로 만약에 재생이 되었을 때 그때 재생 시간이 얼마 정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듀레이션, 재생 시간을 가지고 컨트롤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퍼센트를 가지고 컨트롤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스피드로는 잡기가 애매하죠. 스피드로 여러분 30초 맞추려고 하면 계산 막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재생 시간을 갖고 하는 거야. 재생 시간으로 30초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주면 일단 18초짜리 영상이 30초로 늘어난 거예요. 자, 30초로 늘어났다는 거는 위에 속도를 한번 보세요. 1이던 게 0.62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100%로 재생되던 영상이 60%의 속도로 재생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느려졌다는,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 나오나요? 이게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보간이라고 해요. 보간인데 이건 유료죠. 자, 원래 이게 요만한 걸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툭툭툭툭 하는 그런 느낌이 생겨나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지면 그 중간 구간을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해주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 어쨌든 우리는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이 영상에서 위에 부분을 날릴 거예요. 위에 부분. 자, 얘 위에 부분 날리고 표가 잘 나게 하려고 하면 일단 밑에 레퍼런스 영상 눈을 잠깐 꺼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스크 걸어서 이 위에 부분을 날렸을 때 제대로 날아갔는지가 표가 나죠. 자, 그리고 이 친구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 추가. 자, 그 다음에 마스크 걸면 기본적으로 기본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분할로 바꿔주실게요. 분할.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날려야 될 건 위에 부분, 하늘 있는 부분을 날려야 되죠. 근데 지금은 밑에가 날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위에를 날리려고 하면 회전. 네, 회전. 방향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회전을 180도로 수정. 그러면 위에가 이렇게 날아가죠. 자, 그 다음에 위에가 날아가긴 날아갔는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날아갔죠. 그죠?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위로 좀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릴 건데 이게 얼마만큼 올리는 게 정답이라는 건 없고 제가 대략 계산하기 쉽도록 y를 100 정도 줘서 100. x는 손댈 필요 없겠죠? 그죠? 아래 위로만 이렇게 조절이 되면 되는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영상 두 개를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영상과 밑에 영상이 탁이 탁 져 있겠죠? 자,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경계형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거. 우리 다 배웠어. 포토샵 할 때도 배웠고, 미리 캔버스 할 때도 배웠고, 경계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뭐라고 했어요? 패더. 아니, 이럴 수가. 낯선 단어를 듣는 듯한 표정. 여기 밑에 내려보세요. 패더. 나오나요? 우리 이거 제일 처음에 포토샵 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포토샵 할 때, 셀렉트 잡을 때, 모서리 부분이 너무 반듯하죠? 이거 부드럽게 할 때는 패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패드는 포토샵에만 쓰는 거 아니고, 우리 나중에 다 나와요. 나중에 저 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이벤트 똑같이 해서. 자, 이 패드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패더. 기억하세요, 이제. 네. 자, 요거 역시도 얼마가 정답이라는 건 없고,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충 한 70 정도로 맞췄어요. 70.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절해서 맞추시면 돼요. 패드가, 어떤 경우는 패드가 조금만 들어가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조금 많이 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일단 열해주면, 일단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앞으로 할 것 중에서 보면 제일 복잡한 거예요. 여기까지 5분 드릴게요. 방금 했는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영양 소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다음에 길이를 늘렸어요. 재생 시간이 짧으니까 30초 늘리고. 자, 그리고 나서 30초 늘릴 때 이거 위에서 속도, 그 다음에 속도 안에 들어가면 스피드가 있고 듀레이션이 있죠. 그 재생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게 이런 경우는 훨씬 빠르다고 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을 2배로 빠르게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 시간은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스피드를 2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재생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까? 물론 그럼 절반 이런 건 계산이 빨리빨리 나오겠네. 그죠? 그렇지만 그냥 밑에 시간 건드리는 것보다 0.5 그냥 바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재생 시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영상의 윗부분을 날려야 되니까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 중에서도 분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그죠? 마스크에 있는 위치, Y값만 건드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턱이 딱 지니까 부드럽게 패더. 이렇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러면 이제 마스크는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얘가 나중에 2개를 겹쳐 놓았을 때, 하나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하나가 위에 겹쳐져도,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안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밑으로 좀 내려야 되겠죠. 밑으로. 그래서 여기 마스크 말고 기본으로 넘어가, 기본. 기본으로 가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자, 이거 역시도 얼마만큼 내리는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대략 마이너스 한 300 정도? 이 정도 느낌. 됐나요? 자,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복사. Alt 누르고 당기면 복사되죠? 자, 그리고 복사해서 위에 올라 있는 친구 선택하고,
지금 이 영상의 기본이에요, 기본. 마스크가 아니고. 기본에서 회전을 180도. 왜? 위로 올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쭉 당겨서 자연스럽게 겹쳐줄 건데, 이거 역시도 얼마가 정답이라는 건 없고, 아까 우리 처음에 걸 마이너스 300 줬으니까 얘는 그냥 300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친구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뺑 돌면서 날아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얘네 둘 선택, 클릭, 복합 클릭 만들기.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 그거 할 때 해봤죠? 이거 뱅글뱅글뱅글 돌리는 그 불 이렇게 돌리는 녀석 나오는 영상 할 때. 자, 제일 먼저 얘가 이렇게 날아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면 회전의 영상을 주면 되죠. 키프레임. 자, 회전을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5도로 틀어져 버리니까 빈 공간 생겼죠. 자, 요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고 했지만 원칙으로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임의로 생겨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스케일, 확대를 이렇게 건드려 주는데 쭉 키워보시면 커버가 되죠. 자, 이것도 얼마가 정답이라는 건 없고 그냥 제가 여러분과 계산하기 쉽도록 150으로 맞췄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인디게이터 바가 지금 0초일 때, 0초. 0초일 때 확대 150의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 마이너스 15도의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시고 자, 그리고 인디게이터 바를 5초로 이동. 자, 여기서는 먼저 확대를 100으로 그리고 로테이션 회전을 0으로 이렇게. 그리고 돌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영상 보면 뭔가 툭툭툭툭 하는 느낌 나죠? 이게 재생 속도를 우리가 임의로 늘려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영상은 만들어졌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편집 효과 이런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편집 효과 넣기 전에 이제 먼저 영상의 기본 질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BGM 넣어주면 되겠죠, BGM. 자, 제가 드렸던 소스 파일 중에 보면 음악 있죠, 이거.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 날려버리고. 자, 그리고 다시 돌려보면, 보세요. 지금 이건 우리가 방금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되었고, 오디오 되었고. 자, 이제 텍스트. 텍스트. 자, 다시 레퍼런스 영상론을 잠깐 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리치 효과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줄게요. 자, 이쪽에 툴에서 텍스트. 그리고 기본 텍스트. 그런 다음에 글리치 이펙트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글자는 글꼴은 에스코어 드림. 그리고 에스코어 드림 중에서 7번 엑스트라 볼드. 그리고 패턴에서 기울기를 살짝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밝은 데서도 잘 보이도록 못 찾으셨어요? 에스코어 드림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에스코어 드림 없으면 비슷한 글꼴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프리텐다드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그거 쓰셔도 돼요. 임팩트체. 임팩트. 하여튼 고딕 계열의 영어 서체 중에 좀 두꺼운 서체 중에 하나 쓰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조금만 내려보면 밑에 이 그림자 나오죠, 그림자. 우선 불투명도는 한 50? 50 정도 맞출까요? 자, 그 다음에 흐림은 한 10 정도. 그리고 거리는 0. 불투명도 한 30 정도 줘도 되겠네요.
자, 요거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공간감을 표현하거나 입체감을 표현한다기보다도 글자가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흰색이 어두운 영역일 때는 잘 보이지만 밝은 영역일 때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려고 그래서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운데다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이 친구 쭉 당겨서 끝에서 끝까지.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아닌데, 잠깐만. 레퍼런스 영상이 지금 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방금 작업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레퍼런스 영상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제가 한번 끊을게요.